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GTX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GTX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인데요. 누구보다 이 소식이 반가운 곳이 바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소식을 기다리는 김포일 겁니다. GTX 추진단 발족으로 D노선인 이른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역시 탄력을 받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포 을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상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또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뭐 다른 상임위도 검토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남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국토위하고 교육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에서 해야 될 학교 신설 사업은 2년 동안 제가 다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김포를 비롯한 우리 경기 서부권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교통 문제, 그리고 오늘 주제인 서부광역급행철도 5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 이런 문제들을 더 챙기고 확실하게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토위에 남았고요.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도 우리 김포를 비롯한 서부권 200만 주민들의 얼마나 교통 소외 문제가 심각한지 잘 알고 있어서 저를 국토위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토위냐 아니냐 이럴 정도로 굉장히 국토의 경쟁률이 심했었는데 다시 한번 지도부에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민들의 그런 여러 같은 요구들 잘 소화해서 함께 더 국회에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요. GTX 추진단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15명 규모의 인원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추진단은 8월부터 본격 가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 철도국장이 직접 추진단장을 맡아서 GTX 사업을 총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진단을 꾸리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국토부에서 GTX 사업의 좀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빨리 추진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며칠 전에 발표됐던 주택 공급 대책도 이런 교통 문제와 함께 특히 GTX 문제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GTX 추진단이 필요했다. 이렇게 국토부에서도 아마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추진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업무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국토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 보고 곧 있을 정기국회를 통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좀 대안도 제시하면서 함께 빨리 GTX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추진단 구조를 좀 보면요. 사업팀과 기획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획팀의 경우에는 새롭게 신설된 DEF 노선 신설 등 GTX망 확충 사업을 중점으로 이제 전담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GTX-D 그러니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사업 속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 노선이 이제 윤곽만 나온 상황인데 여전히 강남 직결 노선을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지난번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김포에서 서울 중앙인 용산으로 가는 서부광역급행철도는 아주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타를 연말에 마치고 바로 예타 신청을 들어가서 그 어떤 전국적인 철도망 계획보다 빨리 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강남으로 가게 되는 GTX D 노선 부천 종합운동장을 지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제 DEF 노선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빨리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업무보고 자리에서 5차 철도망 계획을 1년 정도 좀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 원래 2025년이었는데 4차 철도망 계획이 늦어졌기 때문에 1년 정도 지금 지체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정상화하자. 그리고 우리가 철도망 계획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불필요하기 때문에 연구 기획 응용 단계에서 경제성이 있다면 그것을 사전 타당성 조사로 가름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단축됩니다.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GTX-D 노선도
5차 철도망 계획에 담기는 것이 한 2년 정도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국민들께 그리고 서부권 주민들께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셨고 또 잘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이제 시민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지난 정부에서는 김용선에 대한 용산까지의 김용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GTX-D의 경우에 Y자 노선을 또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선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달라질 가능성도 없고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에서 검단을 거쳐서 GTX-B 노선과 공용을 네. 해서 서울 중심부인 용산으로 가는 노선은 이미 4차 철도망 계획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 있고 GTX-D 노선은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서울 남부권을 거쳐가지고 강남으로 해서 경기도 하남 그리고 이후에 네. 이제 Y자 노선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포나 경기 서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4차 철도망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네. 그 이후에 그 목표의 방향이 어디이든 진행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철도망 계획이 아주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GTX-B 노선의 공용 문제도 RFP 조건에 잘 담겨 있기 네, 때문에 네. 이제 GTX-B가 빨리 진행되게 된다면 그 노선을 활용해서 김포에서 용산으로 가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Y자 노선과 관련되어서는 결국 서울 남부를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서울 남부를 지나서 그 양평이냐 또 이렇게 최종 목적지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좀 속도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GTX-D를 얘기할 때 서울 남부 급행철도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게 네. 원래 오랫동안 서울시의 요구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부천에서 자연스럽게 GTX-D가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어디로 귀착되게 될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면서 최종적으로 좀 결정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Y자 노선이 사실 경제성을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는 보류가 됐는데도 이게 계속 이제 뭐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사실 D 노선 사업이 더 지체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차 철도망 계획을 앞에 두고 연구 기회 응용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노선을 가지고 아마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최적의 안을 가지고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기 때문에 네. 그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체될 수도 없고 지체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절차를 좀 앞당기려면 국가철도망 계획 말씀하신 대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돼야 하는데 5차 철도망 계획이 이제 26년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1년을 앞당겨야 된다 이런 제안을 또 하시기도 했지만 사실 이 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예. 네,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철도 계획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가 넓어지셨는데요. 먼저 여러 가지 연구 응용을 통해서 사업성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철도망 계획에 담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다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실시 설계 등을 한 다음에 이제 네. 착공을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타당성 조사를 연구 용역으로 가름하자. 그리고 철도망 계획 자체를 아예 1년 정도 단축해서 완성을 하게 되면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조기에 완성이 되면 바로 필요하면 이제 타당성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네. 바로 예타로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빨리 사업 속도가 날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게 워낙 대규모 사업인데다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 없이 추진을 하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민자 사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자 사업 추진은 확정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 문제와 관련돼서 그날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네. 장관에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민자 사업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장점은 좀 사업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 봐야 한 2, 3년 정도 빠른 장점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한다면 그것도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단축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저는 같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민자 사업은 우리가 일산대교의 예에서 보듯이 또 전국에 있는 많은
민자 사업으로 지어진 SOC 예에서 보듯이 그 후에 굉장히 비용이 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관도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함께 검토하겠다라고 굉장히 원칙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민자 사업이 부작용이 조금 더 많을 거다라고 보고 계신 거죠? 예, 저는 김포를 비롯한 우리 경기 서부권의 많은 주민들이 교통 소외를 당해왔는데 이런 문제들은 국가에서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생겼던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교통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 정의에 부합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자 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후에 여러 가지 후과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일산대교 예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런 대표적인 잘못된 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라도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서부권 광역급 팽철도 이야기를 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이야기인데요. 현 김포시장, 그러니까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광역급 팽철도도 서둘러 추진을 하겠지만 지하철 5호선 연장이 현실적으로 빠를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남기기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호선 연장이 뭐 현실적으로 더 빠를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김포시장님께서는 아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에서 용산으로 가는 서부광역급 팽철도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이제 5호선 문제에 더 힘을 쏟겠다 그런 취지로 네.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5호선 문제는 지금 김포시, 인천시, 서울시가 함께 용역을 김포시 주관으로 발주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김포시에서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게 지자체의 문제만으로는 좀 해결이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대광위원장에게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었고 대광위원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사업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나가는데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 지자체와 더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호선 추진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의원님께서 또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진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다면? 현재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시, 인천시, 서울시가 함께 공동으로 발주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아직 정확하게 중간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는 좀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용역을 통해서 사업성과 경제성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는지 과거에도 여러 가지 용역을 했지만 가장 어려운 지점이 사업성과 경제성 문제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떠한 대안을 통해서 높일 수 있는지 저는 아마 좋은 해결책이 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네. 4차 철도망 계획에 추가 반영 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국가도 5호선에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함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제 서부권 광역급 팽철도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현재 국토부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GTX 추진단이 발족을 하면서 사실 시간을 많이 단축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단축이 된다면 뭐 어느 정도로 단축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을지요? 그러니까 GTX-D 노선을 단축시키는 데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김포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의 그 공사를 빨리 진행하는 것. 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서울 강남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먼저 이 공사를 조기에 빨리 완공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원활하게 용산까지 서부광역급행철도가 하나로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또 이와 함께 병행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강남으로 가게 될 이 노선을 행정적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2년에서 2년 반이 단축된다. 네. 그러면 훨씬 더
우리 김포와 경기 서부권 주민들이 원하는 강남으로 가는 노선도 더 빨리 단축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만을 놓고서 만약에 이 앞에 공사라든지 앞에 행정적인 절차를 늦추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김포에서 용산으로 가는 부분들은 빨리 더 단축하고 적절히 추진해서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천에서 강남으로 가는 부분의 행정적인 절차도 단축시키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가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부분 더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사실 GTX B 사업과도 연결 지점이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민간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고시한 GTX B 노선의 사업 제안 요청서를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보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추진이 확정되는 경우 본 사업 신설 구간에서 운행 가능한 최대 열차 운행 횟수를 본 사업 시행자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시행자가 각 사업의 이용 수요 비율로 배분을 해서 열차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김포 용산 직결을 고려해서 명시한 걸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제가 4차 철도망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부터 이 문제를 반드시 사업 제안 요청서에 넣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GTX B와 선로를 공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추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분쟁이 지금 발생할 여지가 있고 네. 또 많은 주민들께서 충분히 그러면 선로가 확보되어 있는 거냐 하나의 선로를 두 개가 공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네. 것 같아서 이건 분명히 사업 제안 요청서에 명확하게 기재를 해놔야 추후에 분쟁도 예방이 되고 주민들도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쉽겠다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고요. 네. 그 부분이 잘 반영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는 GTX B 노선이 충분히 많은 선로를 확보하고 있어서 뭐 GTX B도 뿐만 아니라 김포에서 출발하는 서부광역급행철도도 원활하게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참 논란도 많았지만 우리 지역구이기도 한 김포 시민분들 염원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 사업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다시 한번 4차 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김포 시민 여러분들과 경기 서부의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김포를 출발해서 검단으로 그리고 앞으로 있을 3기 신도시를 지나서 부천 종합운동장과 용산으로 가게 되는 서부광역급행철도는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가 잘 진행되고 올 말에 마치게 되면 이미 사업성 등은 여러 가지 평가가 높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무사히 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서울의 중심이 되는 용산으로 가게 되는 서부광역급행철도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반영된 인천 지하철 2호선 김포를 거쳐서 고양 킨텍스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부분도 용역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5호선 문제도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 김포시가 함께 용역을 통해서 사업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 그리고 우리 국토부를 더 독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소외된 우리 경기 서부권의 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상혁 국회의원과 함께 GTX 추진단 발족과 함께 향후 추진 전망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